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한 40대 정도부터 느껴가기가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잔주름, 그리고 처짐 현상, 이중턱, 갱년기 때 나타날 수 있는 피부의 노화 증상입니다. 피부에 물이 혹시 내가 바르는 화장품에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수분에 좋다는, 보습에 좋다는 뭐 에센스, 세럼, 뭐 수분크림, 영양크림 이런 걸 막 발라서 내 피부를 보습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건 이 제품 저 제품을 막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계속 그런 화학적 자극을 피부에 주시는 건 결국 피부 손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 한 번에 이제 보습제에는 보통 두 가지 성분을 바르시라고 하는데 함습제와 밀폐제거든요. 제가 쓰는 제품 소개를 해드리면 전 두 가지 제품만 쓰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주름은 이제 노화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주름이라든가 특히 이제 팔자 여기 패이는 그런 주름이라든가 이제 피부 처짐이 되겠고요. 처짐 때문에 이제 얼굴에 윤곽이 무너져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글쎄요, 동안이라기보다 뭐 여러 가지 동안이나 이제 어려 보이는 모습에 정의는 있는데, 전 사실 이렇게 굉장히 게으른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피부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외선 차단이고요. 자외선 차단제는 저는 30대부터는 굉장히 좀 강박적으로 꾸준하게 잘 발라온 것 같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른다 할 때 환자분들이 하루에 한 번 발라요, 아침에 한 번 발라요, 그래서 본인은 잘 바른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최소한 하루에 한 3번은 바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횟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한 번 바를 때 약간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듬뿍 양을 충분히 발라주셔야 되는데, 조금 찍어 바르시고 이제 발랐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자외선 차단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저로 하여금 조금 노화롭도 시켜주는 요소인 것 같고요. 우리 피부는 이제 굉장히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20대 이후부터는 점차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0여 년 정도 축적되다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한 40대 정도부터 급격하게 손상을 느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격하게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표정주름, 눈가, 이마, 미간 등의 이제 표정주름, 그 다음에 잔주름, 그리고 팔자주름이나 마리오네트 주름처럼 이렇게 굵은 주름, 그리고 얼굴 전체가 이렇게 처지는, 중력 때문에 처지는 이제 처짐 현상, 이중턱, 이런 것들이 갱년기 때 나타날 수 있는 피부의 노화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할 이제 보습에 대한 관점인데, 보습에 대해서는 저는 물 섭취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습제를 20대나 10대에는 한 번 발라도 하루 종일 가거든요. 근데 20대, 30대, 40대에서 70대, 80대가 되시면 저는 그 앞에 나이 숫자만큼 하루에 보습제를 발라줘야 되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0대는 보습크림을 하루에 한 5번 정도 이렇게 발라주셔야 보습막이 깨지지 않고 피부 건조를 예방해서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물이 혹시 내가 바르는 화장품에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 수분에 좋다는, 보습에 좋다는 뭐 에센스, 세럼, 뭐 수분크림, 영양크림 이런 걸 막 발라서 내 피부를 보습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의 수분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제품들은 다 피부를 그냥 이렇게 덮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피부의 수분은 내 혈액에서 공급이 됩니다. 내가 마시는 물이 혈액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 혈액에서 혈액이 공급될 때 물 성분이 같이 공급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 물이 피부에 와서 흩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진피의 히알루론산입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은 자신의 분자보다 1000배 많은 물 분자를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10살, 20살, 30살, 40살 먹어가면서 이 피부의 구조, 특히 피부 장벽을 훼손시키고, 이 히알루론산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다 파괴되는 환경을 만들고, 또 이제 물을 잘 공급해줘야 되는데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물 섭취량이 자꾸 부족한 만성 탈수를 조장하면서 결국은 피부 건조도 초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 추천을 사실 우리 독자분들을 가장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뭐 이 제품이 좋습니다, 저 제품이 좋습니다 하면은 구독수도 많이 나오고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도 하는데요. 사실 좋은 제품이 있는 건 맞고, 그 중에서도 본인한테 맞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근데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건 이 제품은 저 제품을 막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계속 그런 화학적 자극을 피부에 주시는 건 결국 피부 손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 번에 이제 보습제에는 보통 두 가지 성분을 바르시라고 하는데, 함습제와 밀폐제거든요. 우물 벽의 역할을 하는 히알루론산인 함습제, 그리고 피부의 장벽, 피부의 지붕을 덮어주는 밀폐제 두 가지만 바르시면 되는데, 스킨, 에센스, 세럼, 뭐 수분크림, 영양크림, 뭐 무슨 크림, 아이크림 이러면서 한 번에 5, 6, 7가지 제품을 겹쳐서 바르시는 것은 피부 보습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쓰는 제품 소개를 해드리면 전 두 가지 제품만 쓰는데요. 이거는 포레드 히알로지 젤이라는 제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를 드린 바 있는 제품인데, 히알루론산이 피부에서 우물벽 역할을 하고 수분 자석,
그래서 피부를 물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데 실제로 제품에 있는 히알루론산 중에서 히알루론산은 크기가 크고 이제 극성을 띠게 돼서 피부 장벽을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화장품에 들어있는 히알루론산은 표면층에, 표피층에 이렇게 발라서 주변의 수분을 좀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는 역할 정도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피부 표피나 진피에 공급될 수 있는 히알루론산은 주입을 하거나 장비를 쓰거나 하는 히알루론산이 공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노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서 다른 5나노미터로 잘게 쪼개진 히알루론산을 도포를 함으로 인해서 피부 각질층을 지나서 표피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히알루론산 제품을 바르고 있고요. 이 제품을 바를 때 유의할 점은 세안을 하시고 나서 보통 아침 저녁 세안 직후에 바르시면 되는데 세안하고 와서 머리 닦고 머리 말리고 화장대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히알루론산 제품을 바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 시간이 지연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욕실에서 얼굴만 닦고 몸은 아직 젖은 상태에서 얼굴만 닦고 저는 이 제품을 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몸을 닦고 머리 말리고 이렇게 세안 직후에 바른다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럼과 크림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그냥 어떤 피부에 좋은 성분이 있는 것은 유사한데 이런 세럼 계열은 이런 세럼 계열이나 젤 계열은 보통은 이제 함습제 계열이고요. 피부를 덮는 유분이 굉장히 적고 친수성 물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친수성이면서 물을 끌어당기는 성분 때문에 우리가 함습제라는 계열로 부르고 있는 거고요. 이 세럼 계열이게 되겠고, 이런 크림 계열은 피부에 좋은 성분과 이제 피부를 덮어주는 밀폐제의 개념입니다. 밀폐제라는 뜻은 피부 장벽 성분과 유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오일이나 크림이나 이런 제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좀 더 수분이 많은 것이 수분 크림, 오일이 조금 더 많은 거 영양, 그 다음에 오일, 뭐 이런 단계를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유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런 함습제로 가둔 수분을 날아가지 않게 뚜껑을 덮는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피부가 보기보다 상당히 많이 건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유분기가 많은 크림을 사용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크림으로 돼 있어서 손이나 스크브로 퍼야 되는 제형보다는 이렇게 짜서 쓰는 크림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짜서 쓰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은 물질들은 이제 밀폐가 되고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측면도 있고, 크림 타입을 좀 이렇게 짜서 주는 제형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유분기가 많은 이런 제품을 쓰고 있고, 이거는 그냥 시중에 파는 화장품은 아니고 병원에서 공급하는 MD 크림이라고 하는데, MD 보습 이런 계열은 이제 처방을 받아서 병원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 제가 MD 크림을 선호하는 이유는 보습 효과도 좋지만 안전성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 피부의 장벽을 구성하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 성분이 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튜브형 MD 크림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함습제와 밀폐제 두 가지만, 보습 개념으로는 두 가지만 바르실 거, 다른 기능성 화장품은 제외하고요. 이런 기능, 두 가지 기능만 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순서는 유분이 가장 적은 세럼 제형부터 유분이 가장 많은 제형 순서로 발라주시는 겁니다. 함습제부터 바르고 밀폐제를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함습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욕실에서 세안하자마자 발라주셔야 돼서, 저는 이제 세안하고 얼굴을 닦자마자 이렇게 피부에 그냥 그 즉시 도포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도포를 하고 나오고, 화장품을 제형을 바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피부를 문질거나 과하게 자극을 주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눈가나 입가 같은 수분이 많이, 피지가 많이 분포하지 않아서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습제를 바르는 요령은 욕실에서 세안 직후에 바르고 키 수분이 부족한 부위를 세심하게 발라준다. 이게 목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욕실에서는 이만큼 바르고 나와서 머리 말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함습제가 또 흡수되는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15분여는 다른 몸도 말리고 몸에 보습크림도 바르고 머리도 말리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함습제가 어느 정도 흡수가 됐을 때 저는 이 밀폐제를 바릅니다. 밀폐제는 좀 꾸덕꾸덕한 제형들이기 때문에 10분, 15분 지난 후에 함습제가 충분히 흡수된 다음에 밀폐제를 바르는데, 밀폐제도 이제 고루고루 발라야 돼서 이렇게 먼저 발라야 될 부위에 좀 몇 군데 도포를 먼저 하고, 이렇게 도포를 한 다음에 좀 세심하게 발라야 될 부위부터 이렇게 피부에 절대로 물리적인 자극이 가지 않도록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두드리거나 문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횟수를 좀 더 자주 발라줘서 여러 가지를 바르지 마시고, 화장품을 절대 겹쳐서 바르지 마시고 틈틈이 바른다 생각을 하시고요. 제품은 되도록 간결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제품 요 하나하나에 화학 성분이 한 40가지, 50가지 정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근데 내가 만약에 뭐 4가지 정도 세럼, 뭐 스킨, 세럼, 뭐 크림 2가지 이렇게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보통 200가지의 화학물질에 피부가 노출이 됩니다. 그것 또한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고 오히려 피부 보습막, 진피의 히알루론산 구조 이런 것들을 깰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화학 제품에 노출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기능, 보습 기능이 있는 2가지 함습과 밀폐제 2가지 종류만 발라주시고 밀폐제의 경우는 나이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조금 더 하루에 틈틈이 조금 더 보충을 해서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나는 이제 고농도 비타민 C 정도로 이제 항노화나 이제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를 바르시겠다 하거든 이 함습제 다음에 바로 발라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보통 흡수되는데 시간도 걸리고 흡수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바르고서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다른 제품을 바르지 마시고 그대로 두셔야 된다. 네, 그런 시간적인 공간을 가지시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레티노이드 계열, 이제 주름 형성도 막아주고 피부 콜라겐 합성도 도와주고 각질의 턴오버 시기도 빠르게 해주는 이런 레티노이드 계열, 항노화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들이죠. 그 레티노이드 계열은 밤에만 바르셔야 되는데 그 자체를 발랐을 때 이제 피부에 자극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밀폐제와 함께 섞어서 소량씩 발라주시거나 밀폐제를 바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조금씩 소량을 도포해 주시는 그런 순서로 피부 관리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안을 하고 나서 그 1분 안에 꼭 함습제를 발라주시라고 했죠. 그래서 그 타이밍에 이거 한번 바르는 걸 놓치게 되면 하루 종일 피부는 건조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안 직후에 함습제 바르고 욕실에서 나오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낮 동안에 저희가 틈틈이 보습도 할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는데 밤 사이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대기가 건조하면 피부도 계속 이제 증발돼서 건조함을 더 겪게 되고 수분 보충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꼭 그 피부 보습은 완성을 하고 주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퇴근을 내가 뭐 5시, 6시, 7시에 퇴근을 해서 세안을 했어요. 근데 자는 시간은 11시, 12시예요. 그러면은 이미 5시간, 6시간이 경과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밀폐제를 한 번 더 바르고 주무시는 거. 그래서 수면하는 동안에 수분을 잃지 않도록 보습을 해주시는 거. 요거 부탁을 좀 드립니다. 보습의 끝판왕 하면은 바세린에 대한 영상도 상당히 많죠. 밀폐의 끝판왕입니다. 그거는 페트롤라툼이라는 아예 기름에서 추출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기름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제 발랐을 때 완전한 밀폐가 되고 어떻게 보면 보습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단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름이 많다 보니까 모공 하나하나를 막아서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과거부터 회자됐던 얘기인데 기름을 정제할 때 석유기름을 정제해서 만들 때 그 정제가 완전하게 되지 않으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라는 발암물질이 조금 이제 섞일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고 해서 저는 그 점막 부분에 바세린 바르는 건 조금 삼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피부가 안에 제가 히알루론산이나 이제 피부 장벽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폐만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더 건조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한 수분 공급을 계속 해주시면서 바세린 밀폐도 가능하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바세린을 한번 바르면 그 다음에는 이런 밀폐제를 바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밀폐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세린은 보통 밤에만 낮에는 계속 틈틈이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보습제를 충분히 보습을 하고 그 다음에 밤 동안에 그 긴 시간 동안에 보습막이 깨져서 건조해질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바세린은 보통 밤에만 좀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갱년기가 오고 홍조가 오고 피부가 민감해지고 할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렇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그럼 인터넷이랑 뭐 유튜브를 막 찾아서 이런저런 제품을 막 시도를 해보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완전히 더 심해진 염증과 이제 피부 장벽 손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뭐 홍조가 있다거나 좀 민감해지신 경우에는 절대로 다양한 제품을 테스트하시거나 여러 제품을 겹쳐서 바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썼을 때 가장 이상이 없고 안전했던 제품 위주로 해서 횟수를 조금 증가시켜서 보습이나 이제 피부를 이제 구조를 좀 안정화시켜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찬 기운, 뜨거운 기운, 우리 왜 피부에 좋다고 막 모공 축소시킨다고 찬물로 따뜻한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찬물로 씻고 막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거 자체는 피부 민감도와 이제 홍조를 더 악화시키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홍조는 사실 피부에 약간 열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열은 자외선을 당연히 싫어하겠죠. 네, 자외선을 쐬시면 그 자외선이 피부 염증과 혈관 확장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피부가 민감하고 홍조가 있고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자외선 차단제 중에서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 즉 유기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무기자차로 물리적 차단제로 사용을 해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보톡스는 사실 이제 피부 미용 영역에서 가장 구력이 오래된, 요즘에는 뭐 한 2, 3만 원도 하는데 너무 이제 보편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도 이제 많이 낮아졌습니다. 보톡스는 피부에 좋다기보다는 이제 피부의 노화, 내가 콜라겐이 줄어들고 피부 노화가 진행할 때 나의 표정 근육 있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우리 안윤근의 이제 근력이 약해지면서 눈을 뜰 때 자꾸 이마 근육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마에 가로주름 이렇게 생기시기도 하고, 눈가는 이제 표정주름이죠. 우리가 웃을 때, 찡그릴 때 이런 주름이 막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근육으로 인한 생기는 표정주름을 잡는 데는 보톡스가 가장 최선입니다. 이는 가격도 저렴하고 과도한 표정을 예방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주름 자체를 예방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꾸준히 보톡스를 규칙적으로 맞으신 분들은 나중에 연세가 드셔서도 그 표정 근육이 만드는 부위를 젊고 탱탱하게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정 주름에는 보톡스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보톡스를 맞거나 뭐 비싼 시술을 받지 않아도 내 피부를 좀 젊게, 다른 사람들보다 노화되는 속도를 좀 느리게 만들 수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거는 자외선 차단이라고 봅니다. 자외선 차단제 요즘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뭐 10,000원, 20,000원 하면은 자외선 차단제 사실 수가 있는데, 그걸 하루에 3번 이상을 실내에서나 실외에서나 꼭꼭 잘 발라주시는 습관은 뭐 몇백만 원짜리 썸하지, 뭐 이런 스킨부터 이런 계열을 능가하는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는 유기자차와 무기자차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제 유기자차는 어떤 성분들이 피부에 흡수가 돼서 이제 자외선을 받으면 그걸 열로 방출해주는 효과로 인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무기자차는 징크옥사이드나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서 피부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막아주는 성분이고요. 이건 피부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민감한 피부나 염증성 피부에도 안전하게 발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제형이 있겠고, 그 SPF라는 거는 우리 자외선 중에 A, B, C가 있는데요. C는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외선이고, 자외선 A는 파장이 길어서 실내로 들어오는 자외선입니다. 우리가 커튼을 쳐도 이제 뚫고 들어오는 자외선, 창문이 있어도 뚫고 들어오는 자외선 A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자외선 B는 실외에 있는 자외선입니다. SPF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지수가 되겠습니다. 10도 있고 30도 있고 50도 있고 50 이상, 그러니까 100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50 이상은 다 50으로 표기하거든요. 그래서 SPF는 실외 자외선인 UVB를, 자외선 B를 막아주는 지수가 되겠고요. 이 지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율이 높은 건 아니고요. 자외선 차단율은 동일하지만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시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한번 도포했을 때 자외선이 차단되는 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된다는 얘기거든요. 야외에서 바르는 자외선 B를 타겟으로 한 제품이기 때문에 SPF는 50 이상을 바르시라고 권유를 드리고요. 반면에 이제 UVA죠. 실내로 들어오는 자외선을 막는 지수는 PA라는 그런 지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PA 뭐 4 플러스, 3 플러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내 자외선은 그야말로 우리가 창문이 있고 채광이 있다면 하루 종일 노출되는 자외선이기 때문에 PA가 가능한 높은 PA4 정도를 저는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